안녕하세요. 플립입니다. 이번 시간은 요즘 좀 뜨했었죠. 국내 뉴스를 한번 지금까지 있었던 걸 모아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에 보이시죠? 제가 좀 뜸하다 보니까 좀 추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뉴스들을 전달해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여기 뭐 1분씩만 해도 20분 넘어갈 것 같아서 일단 최대한 빨리 진행은 해볼 건데 그래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보시겠습니다. 정우택 부의장, 이분은 이제 국회 부의장님이시고요. 이분이 이제 토큰 증권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가 필요하다. 그리고 전문가들이 시장 발전 가능성을 제시했다 했는데 제목을 보시면 토큰 증권 STO 하는 거 이거 약간 오해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토큰이라고 써놓고 가로에 놓고 STO라고 해놓은 거는 상당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입니다. 토큰은 그냥 토큰이고요. 토큰이 가상자산일 수도 있고요. 토큰은 이제 메인넷이 없는 형태라고 할 수가 있고요. 메인넷이 있으면 이제 코인이라고 부르게 되겠죠. 근데 이제 STO는 토큰이라고 가로로 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다. STO는 Security Token Offering이죠. 1차 오퍼링에 해당하는 용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가상자산 시장이라 하면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크립토를 말하는 거고요. 거기에 대한 정비, 이제 규제에 대한 정비겠죠. 그리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조금 현수막 길이가 짧아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요렇게 묶어놓은 건 좀 무리가 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국회 부의장님이 토큰 증권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면 비우량 자산의 토큰 증권화나 투기적 현상 등 시장 피해가 우려된다 라고 하셨는데 저도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저번에도 한번 언급을 드렸었는데 만약에 이 토큰 증권이 많이 활성화가 되면 굉장히 투자하실 때 유의해야 하는 부분이 악성 채권 같은 게 약간 분위기 타고 슬쩍 끼어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크립토로 따지면 무슨 똥코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냥 러그풀이라고 불렀죠. 먹튀하는 그런 것들이 좋은 증권사에서도 자기들 증권사에 악성 채무를 갖고 있는 것들을 슬쩍 밀어넣을 수도 있어요. 물론 안 그런다 대부분 말씀하시겠지만 잘 되면 좋은 사업이었고 안 되면은 사기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투자자 본인들이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부장님 말씀하셨던 게 기술 개발과 발전 방향에 있어서는 자유와 지원 그리고 거래 및 투자 환경 조성 방향에서는 피해와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규제가 필요하다. 굉장히 좋은 말을 하셨네요. 조금 풀어줄 건 풀어주고 피해가 우려되는 부분은 운영을 하면서 보호할 수 있는 조치도 취하겠다. 제가 원하는 방식은 이런 겁니다. 제가 딱 원하는 방식. 급변하고 있는 거고 또 시장의 이런 지위라든지 그런 활성화된 정도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활성화가 돼 있으면 증권형 토큰 자체가 해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투자를 할 수 있겠죠. 어떤 기업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이런 식으로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10년, 20년 되게 멀리 말씀하셨는데 누구나 관심을 갖는 금융 서비스로 발전할 수 있다. 저는 저번 시간에도 현명한 투자처 이런 거에 대해서 여기 말씀을 드렸던 부분에 보시면 엄청나게 큰 카테고리가 토큰 증권 안으로 다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렇게까지 오래 걸릴 거라 생각하지도 않고요. 아주 빠른 속도로 사람들이 토큰 증권을 받아들일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말씀을 하셨다 정도 생각하고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미래에셋 이사님이네요. 류지혜 요분인데 볼까요? 미래에셋도 공격적으로 토큰 증권을 준비하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투자자의 이목을 끌려면 수익성이 검증된 스타 상품을 발굴해야 된다. 이것도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뭐 예를 들면 비트코인이 있었다. 크립토에게. 이더리움도 있었고 리플도 있었고 이런 스타성이 있는 애들이 있어야 알아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가수들 중에서도 BTS가 있고 싸이가 있으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나라 K-팝 한류를 보게 되는 거죠. 뭐 블랙핑크도 있고 이러니까요. 그런 스타 플레이어가 있어야 그 산업이나 그 시장 자체에 관심을 갖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좀 당연한 말일 수도 있지만 맞는 말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토큰 증권 자체가 금융업이 확장한 개념이다. 그러면서 기존에 없었던 다양한 상품을 만들 수 있다. 주목하고 있다. 그래서 주목하고 있겠습니까? 돈이 되니까 주목하고 있다. 그렇게 보는 게 맞겠죠? 어쨌든 요 미래에셋에서 되게 관심을 갖고 있다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디지털 데일리에서 나온 뉴스인데 토큰 증권 시장을 둘러싼 엇갈린 시각. 뭐가 엇갈렸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 있네요. 거대한 투자 시장이 조성될 것이라는 낙관론하고 시장 규모가 작을 가능성이 커서 실익이 없을 거다라는 비관론이 엇갈리고 있다라는 건데 낚시성이 아닐까? 무모할 정도의 글이다. 이건 말이 안 되죠.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다음 시장을 바라보는 전문적인 기업들 있잖아요. 보스턴 컨설턴팅 그룹 같은 데서도 시장 규모가 16조 달러 간다고 했잖아요. 16 트릴리언 달러 간다고 했죠. 그리고 블랙락의 CEO 레리 핑크도 그냥 이게 미래라고 못 박았습니다. 블랙락이 어떤 회사인지 잘 아시죠? 이거는 굉장히 주목해야 되고, 이게 뭐 이 낙관론, 비관론까지 써놓은 거는 좀 억지다. 그리고 요 기자분 죄송하지만 박세아 기자님 요 환율 이건 좀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16조 달러면 무슨 말인지 아시죠? 1조 달러면 지금 환율로는 거의 1300조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2조 1200억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원이라고 해놨죠. 16조 달러면 경이 넘습니다. 경 아시죠? 조 다음에 경이잖아요. 이거 수정을 할 수 있으면 수정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좀 저는 뭐랄까요? 코미디라고 생각합니다. STO 시장에 K룰을 만들자. K룰을 만들어서 선도국가로 거듭나야 한다. 그렇게 생각할까?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현 상황을 봤을 때 현실상 이게 가능하냐는 말이죠. 뭐랄까, 약간 나는 커서 대통령 될 거야. 밑도 끝도 없는 거죠. 20 몇 살 되는 애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랑 비슷합니다. 될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너무 어렵다. 너무 어렵다. 왜 어렵냐? 이미 미국이라는 큰 시장이 세계를 선도하고 있고, 그 시장에서 만든 시스템을 우리가 다 차용하고 있는데, 심지어 최근에 또 크립토 증권성 확인해 보겠다고 우리나라에서 사람 보냈지 않습니까? SEC에. 근데 K룰을 만들자? K룰을 만들면 누가 따라할 수 있죠? 만들어야 한 때가 왔다. 이거는 우리 듣기 좋아라고 하는 말이지 않나. 뭐 어떤 문화로서 블랙핑크의 노래나 뭐 그런 BTS의 노래가 유행을 따르고 젊은이들이 열광을 하고 할 수는 있지만, 금융은 정확하다 아닙니까? 숫자를 더하고 빼는 게 정확한데 왜 우리나라의 규제를 혹은 시스템을 따라가려고 할까? 저는 조금 무리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두나무 독점 깰 진짜 매기, 무슨 뜻일까요? 대충 보이죠? 이게 되게 웃긴 뉴스예요. 조선일보, 조선비즈에서 나왔는데, 이거는 좀 억지다. 왜 억지냐? 얘네들은 이미 덩치가 큽니다. 굉장히 크죠. 근데 너도 토큰 증권 해도 되고, 너는 라이센스 있으니까 당연히 되고, 넌 라이센스를 따. 대신에 너는 가상자산을 거래해도 되고, 너는 가상자산 거래할 수는 있는데 블록체인 기술이 없어. 그리고 그거는 우리가 아직 허락하진 않았어. 할 수는 있지만. 볼까요? 비증권형 토큰 사업도 하게 해달라 포문.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비증권형 토큰이라 함은 증권이 아닌 일반 코인들, 비트코인, SEC 입장에서는 다 증권이라고 하니까 비트코인만 일단 얘기를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것도 사고 팔 수 있게 해둬라. 우리도 플랫폼 하고 싶다. 우리도 업비트 돈 엄청 벌었던데 다 뺏어 먹고 싶다, 이 말이죠. 증권사가 진출하면 일사 독점 구조가 깨진다. 이거는 증권사가 쓴 기사죠. 이거는 두나무가 노력했죠, 업비트가. 그리고 업비트의 점유율은 굉장히 높지만 비썸도 있고 뭐 많잖아요. 두나무가 아주 압도적으로 독점하는 상태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서 다 나눠 먹어야 된다? 그거는 좀 맞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도 조금 애매한데 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지금 이런 대답을 해주기는 어렵다. 왜? 이런 회사들을 키우기 위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증권사들까지 뛰어들게 해버리면 얘네들은 이제 커져 나갈 싹 자차가 다 잘려 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 두나무가 연결된 카카오가 있잖아요. 파워가 막강하다 아닙니까? 아마 정관계에서 많이 압박을 하게 될 거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좀 보호를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좀 공정하게 생각해도, 글쎄요, 공정한 시장을 위해서 다 열어주는 게 맞는 건지는 형평성 문제 심도 있게 금융당국이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한국토지신탁이 모노버스하고 MOU 체결하고 토큰 증권 사업을 강화한다. 한국토지신탁은 예전 한신중공업이죠. HJ중공업, 부산에 영도에 있잖아요. 그 회사도 토큰 증권으로 STO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발표도 한번 했는데 굉장히 관심이 많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좀 많이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은 파워가 있기 때문에. 한국토지신탁이 STO 발행에 사업 속도를 내고 있다는 거, 한번 주목해 볼 만한 회사다라는 거. 한국 디지털 자산 수탁 K닥이 토큰 증권 선점에 나선다. 평가 기업하고 맞손을 잡았다는 건데, 신용평가사 같은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를 만들면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은 합니다. STO 파트너십이라고 돼 있죠. STO 분야에서 뭔가 좀 두각을 나타내고 싶은 회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저런 회사들이 많은 사업 분야에서 합쳐지고 나눠지고 하면서 계속 시장을 이끌어 갈 거고,
또한 또 STO 자체가 신뢰를 기반으로 시작된 거기 때문에 이런 식의 시도는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면 더 나은 투자 환경이 마련되겠죠. 그래서 저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수익 목마른 증권업계. 아까 증권업계가 아까 비트코인 같은 것도 하고 싶어 하고 이제 토큰 증권 특례도 만들어야 지금 완전 미친 듯이 달려들고 있습니다. 이 증권업계가. 자본시장의 힘이 되는 STO. 우리한테 돈을 벌어다 줄 것 같은 STO. 특례를 만든다 하면 제가 이런 유튜브를 찍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은 맞습니다. 하지만 증권사가 너무 템포가 빠르다. 그런 생각도 합니다. 뭐 이렇게 템포 빠르게 미친 듯이 달려들어서 특례도 만들어지고 진행이 팍팍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올해 법규 제정에 대해서 당국이 빠르게 조치를 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 하지만 너무 돈 밝힌다고 해야 될까요? 뭐 당연한 거겠지만 그렇게 보이네요. 아까 전에 처음에 나왔던 뉴스랑 비슷하죠. 투기 위험이 있다. 관련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 맞는 말입니다. 투기 위험이 있어요. 아까 전에 제가 잘 살펴봐야 된다는 거, 그런 악성 채권인지 뭔지 뭐 이런 거 잘 모르잖아요. 그냥 사람들 그냥 상품 있으면은 뭐 우리도 뭐 보험 가입할 때 뭐 약관도 글이 엄청나게 길잖아. 그걸 안 읽어보잖아요, 대부분. 그 당해도 할 말 없고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취지로 말씀하신 거면 저는 아주 말씀을 잘하셨다. 제가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계속 해드리는 이유는 뭐 살 때 그냥 대충 우르르르 따라가서 절대 사지 마시라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한 번, 두 번 계속 알아보고 이걸 또 깊게 파보고 뭐 유튜브가 뭐라 하던데 하면 그냥 사지 말고 조금 더 한 번 더 생각하고 이게 맞는지 검증을 해보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마인드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람다 256도 나왔네요. 저희 또 커뮤니티 안에 람다 256 관련된 분 계시긴 한데 토큰 증권 발행 유통 솔루션을 내달 출시한다. STO 개발 솔루션 발행사 지원 프로그램을 출시한다. 시장성으로 따지자면 아주 유명한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뭐 상장되는 것 자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유망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주식, 채권, 예탁증권 등 투자계약 증권뿐만 아니라 기존 증권까지 다양한 자산을 지원하고 브릿지를 이용해서 연결할 수 있어서 확장성을 보장한다. 참신합니다. 네, 이렇게 해도 할 수 있다. 지금 현재 전통적인 금융 상품에서는 이거는 뭐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렵죠. 근데 람다 256이 제공하겠다는 거고 발행 유통 일체형 토큰 증권 플랫폼 컨소시엄 체인을 기반으로 거래 신뢰성과 보안 상호 운용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보안성하고 상호 운용성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STO와도 호환이 가능하다. 흥미로운 말씀을 하시네요. 어떤 식으로 커나갈지 한번 지켜보고 싶은 회사입니다. 아, 이런 걸 아네. 직접 분산 원장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기술력이 탄탄한 회사인 것 같네요. 4월 말에 솔루션을 내놓는다고 하니까 한번 기다려보시죠. 며칠 안 남았네요. 이 회의에서 되게 많은 뉴스가 나왔네요. 개정안을 벌써 제출했다. 토큰 증권 발행 시장이 이르면 내년 초에 개화한다. 왜냐면 올해는 저희 지난 뉴스를 보셨으면 나와 있죠. 법규 제정, 그런 뭐 심의 이런 게 올해 꽉 차 있어요. 연말까지. 그래서 그게 다 통과가 되면 실제로 스타트를 하는 거는 내년 초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뭐 올해 말이 잘하면 될 수도 있겠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해요. 네, 통과해서 한국형 STO 시대를 열겠다. 이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오바인 것 같고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님이 올해 상반기 중에 전자증권법하고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 수 있도록 하겠다. 좋은 취지의 발언이네요. 노력을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이드라인 나왔던 거 설명을 한번 쭉 드렸기 때문에 그거 내용을 참고를 하시면 이 뒤에 말은 거기 다 있는 내용이라서 넘어가겠습니다. 국내 뉴스 길이가 조금 길어서 1편, 2편으로 나눠서 진행을 할 거고요. 1편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주셔서 모두 감사드리고요. 플립이었습니다.